보안 경제들에서 CISO로 근무하셨던 도면님의 세션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카메라에 꼭 나와야 되나?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이런 발표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좀 돌아다니는 편이어서 카메라에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름은 김동현이고요. 네, 같은 동명이인한테서 딱 이 타이틀로 제가 제안을 받았어요. 제로 투 원, 원 투 텐. 네. 보안 조직이 커나가면서 어떻게 보안 수준을 회사에서 높여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제가 좀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까지 보안 조직을 성장시키면서 계속 좀 한 7년 가까이 있어 봐서,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제로 성장하는 보안 조직에서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달았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갈까요? 주인분께서 전화주시거든요. 요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요거를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름은 김동현이고요. 네, 보안 업계에서 있은 지는 여기는 그냥 대충 20년 이상으로 적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24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키사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 LG전자 그리고 지마켓, 이베이 코리아를 거쳐서 삼성생명에 있다가 그만두고 컨설팅을 좀 하고 인증심사도 좀 하다가 다시 또 회사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우한정제들로 갔다가 여기서 좀 오래 있다가 2024년 말에 퇴사를 하고 현재는 잠정적 은퇴 상태입니다. 네. 잠정적 은퇴 상태인데 이렇게 뭔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발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가끔씩 회의 불러주면 가서 회의도 하고 가서 이제 저는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정부 부처 회의에 가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막 다 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가끔씩 진짜 심심할 때 인증심사 나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 소속돼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또 심심해서 인증심사 나왔을 때 또 만나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제로 투 원, 원 투 텐 이 주제로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학생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많이 없으시네요? 네, 솔직히 학생분들은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다 취업은 하실 거잖아요. 네. 취업을 하실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취업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이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회사 생활하다가 힘들 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다시 한번 또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시작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로.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의 보안 조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로죠. 보안 조직이 없어요. 제로.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의 보안 조직이 없다고 그 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보안 조직이 없고 보안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의외로 방화벽은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방화벽은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사람이 뭐 경력자일 수도 있고 새로 온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보안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방화벽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그냥 본인이 꾸역꾸역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회사를 가봐도 물리적 보안은 다 해요. 다 시건 장치가 다 됐어요. 출입 통제 다 하고. 그리고 산에 전산실 같은 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곳은 또 뭐 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거기에는 별도의 시건 장치를 다 붙여놔요. 네. 이거는 보안 업무는 보안 조직에서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보안 조직이 없는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둘러보고 찾아보고 1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시면 구석구석에서 본인이 아름아름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느껴서 혹은 대표님이 시켜서 이렇게 보안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제로인 회사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하고 있는 보안 업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업무를 여러분이 받아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제로인 회사에서 여러분이 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누군가 하고 있는 보안 업무를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보안 체계를 설계해 나가는 게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냥 내가 학교에서 이게 관심이 있어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업무를 받아서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회사에 본인이 속한 회사의 보안 수준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은 계속 힘드실 거예요. 그 일 하나 하는데. 네. 기존에 하던 일들은 하고 계신 분들이 잘 하도록 여러분은 관계를 잘 맺고 잘 독려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회사의 보안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YNWA. 네, 이거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약어? 네, 맞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군요. 네. 대표적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팀의 그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You will never walk alone. 네.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1인 보안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일하지 않아요. 네. 언제나 그거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시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입사하시기 전에 보안 업무 하시던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 네.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면 보안팀이 갑자기 어느 순간 뚝 만들어져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져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 우아한 형제들 면접 볼 때는 보안 전담팀이 없었거든요. 저 면접 볼 때가 4월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입사했는데 6월 달에 딱 입사하고 나니까 보안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갑자기 팀 하나가 뚝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하나, 원. 팀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팀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우리 보안팀은 어떠한 보안팀이 되어야 하는가? 그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이 회사 내 다른 팀에 어떠한 이미지로 보여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곧 그 보안의 회사의 보안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앞선 발표에서 뭐 데브섹옵스 보안 문화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데브섹옵스를 잘 만드는 법. 네.
보안팀과 데브옵스 팀의 관계를 잘 맺고 데브옵스 팀의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거기에 계속 동참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데브섹옵스가 만들어져요. 네. 그게 보안 분야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속한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이 보안팀의 정체성이라는 게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안팀에 속한 사람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팀의 정체성은 뭐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정제해 나가야 됩니다. 네, 계속 가꿔 나가야 돼요. 계속 다듬어 나가고.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고 뭔가 결론이 딱 나지 않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했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팀원들을 다 불러놓고 저희 워크숍을 했어요. 네. 우리 팀은 어떤 팀이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다 보안 업계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딱 모여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다 속해 있던 회사도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가지고 있었던 회사에서의 보안팀의 역할이나 보안팀의 이미지에 대한 경험도 다 달랐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보안팀은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냐. 다양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대신 물어보죠. 왜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냐. 정답은 없어요.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토론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는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정리된 형태로 모아지지는 않지만 거의 매월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불러놓고 계속 이 얘기만 하거든요. 계속 우리 팀은 뭐냐, 이미지가 어땠으면 좋겠냐, 계속 그 질문과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이어지는 질문,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저희 조직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따가 술 한잔 먹이고 이제 저하고 같은 팀에 있었던 친구한테도 물어봐야죠. 자네한테도 소중한 시간이었냐?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보안팀의 TU가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조직이 커지기 시작해요. 팀의 인원이 막 이제 대여섯 명 되고 7, 8명 되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또 팀이 쪼개지기 시작해요. 한 개 팀이었다가 2개 팀이 되고 2개 팀이었다가 3개 팀. 3개 팀 되면 막 위에 뭐 실도 생기고 뭐 부문도 생기고 본부도 생기고 엄청나게 커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테는 한 개의 팀에서 조직이 이제 커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는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것도 일견 맞는 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팀 조직에 있어서는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얘기 하거든요. 회사에서 우리 조직의 머릿수가 곧 회사에서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의 머릿수를 키우느니 차라리 1당 100의 사람을 10명을 들이는 거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네, 고생을 많이 했죠. 저희 팀원들이. 네, 제가 이제 모처럼 AI한테 시켜가지고 5명의 사람이 이제 일렬 종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럴듯하게 나왔나요? 전 제 뜻대로 잘 안 그려진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잘 안 드는데 속도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일렬로 걸어간다라는 의미와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가는 사람만 같이 따라서 보고 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밀었을 때 방향이 굉장히 확확 바뀌어요. 휘둘려요. 앞에서 갑자기 좌로 2걸음만 틀면 뒷사람들도 다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5걸음만 가면 원래 가던 방향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요. 그랬다가 갑자기 또 누가 왼쪽에서 이렇게 툭 치면 갑자기 또 오른쪽으로 막 와요. 네. 속도로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방향으로는 굉장히 지그재그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에서 다른 팀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어요. 보안팀에서 하는 얘기는 어제 오늘 말이 바뀌어서 도대체 일을 같이 못하겠어요. 쟤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일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는 얘기를 못 믿겠어요. 지난달엔 된다며 이번 달은 왜 안 된대? 이번 달에 안 된다며 다음 달에는 왜 또 돼? 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속도는 그래도 방향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횡대로 걸어가는 모습이 한 조직이 발전해 나가는, 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명이 속도를 내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못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왼쪽에서 친다, 오른쪽에서 친다라고 했을 때 좌우로도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에 있어서의 흔들림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즉, 앞서 말씀드렸던 팀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이미지가 일관되게 다른 팀에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안팀이 성장을 한다는 것 혹은 어떤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손이 도자기를 빚는 거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레를 빨리 돌리고 누군가가 손에 힘을 잘못 주면 도자기 빚던 거 다 망가져요. 한 번에. 네. 우리의 보안팀도 보안 조직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도 한 번에 망가뜨릴 수 있어요. 네. 빠른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다 같이 고른 힘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빚어 올려야 크고 높게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좋은 보안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던 거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일 네버 워크얼론. 네, 워크얼론인데 여러분이 보안 업무를 하시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마 회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보안팀이 보안 담당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군가가 무엇을 해줘야 돼요. 네. 바로 앞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취약점 찾으면 뭐합니까? 개발자가 조치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네. 내가 취약점 찾는 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안 담당자로서 나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보안팀도 보안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안 조직도 보안 조직만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의 모든 팀이 좋은 관계들을 잘 맺고 보안 문화로서 일을 할 수 있어야 그때서야 그 회사의 보안 문화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꼭 이거는 생각을 해주시고 회사 내에서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보안팀과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했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팀의 정체성을 잘 만들고
회사 내에서 어떤 이미지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보안 업무를 할 때,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일관성이 생기고 모든 팀원들이 보안 업무를 할 때 거의 공통적인 태도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내에서 다른 팀으로부터의 신뢰가 쌓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하는 게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신뢰가 쌓이면 더 이상 설득의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설명의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되게 편하게 일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발자, 기획자, 보안팀에서 딱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보안팀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럼 기획팀에서 얘기를 해요. 보안팀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럼 개발자가 딱 그래요. 보안팀에서 하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그냥 이걸로 딱 회의가 끝나요. 여러분이 경험을 하신 대부분의 경우는 기획팀에서 개발팀한테 요청 안 하죠. 보안팀한테 물어봐요. 이거 진짜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또 거들어요. 진짜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럼 보안팀 막 설명하죠. 이래서 해야 되고 이래서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개발자는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이런 얘기해요. 꼼수를 써서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됩니까? 그럼 이제 또 기획자가 동조하죠.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안팀 또 속 터지죠. 네. 나는 지금 꼼수를 부리자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자고 하는 건데 계속 딴 길로 새거든요. 네.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극복을 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면 그런 설득의 과정이 다 필요 없어져요. 회의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1시간 잡은 회의 딱 모였을 때 5분 딱 얘기하고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러고 딱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나머지 50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되죠. 네. 힘드시겠지만 1, 2년 안에 되지는 않아요. 네. 꽤 오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조금 보람차게 일을 하실 수 있고 험한 보안 업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조금 덜 받으면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일을 하시면서 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뭔가 이 주제에 관련해서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얘기라도 아무래도 25년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조금 많이 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니면 지금의 저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뭐 정답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뭐 듣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링크드인 주소 통해서 DM 보내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이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부 규제나 고객 요구사항 때문에 개발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 인프라 쪽에 보안 담당자들이 있지만 사실 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쪽에 보안 담당자가 이제 지금 현재는 저 혼자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만든 정책 아니면 내가 만든 수립한 기준이 이게 바른 방향인지가 늘 고민되고 있는데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정책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조업도 굉장히 보안 담당자가 일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문화 자체가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 참 응원 드리고요.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회사의 정책을 갖다 쓴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니에요. 어차피 질문을 하신 분이 그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세우는 게 일단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든다면 그때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보안 수준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 외부적인 시각에서 아마 답을 주는 거는 지금 만들어 놓은 보안 정책이 틀렸다는 아닐 거예요. 다른 회사 대비해서 혹은 다른 업계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의견을 줄 거거든요.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은 규제에서 빠져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부분을 규제에 넣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줄 거예요. 그 의견에 대해서 다 수용하실 필요도 없어요. 대신 그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다시 반영해서 새롭게 정책을 세우시면 돼요. 너무 본인의 그 결정 혹은 의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일단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보안 담당자가 유일하시다면 당신이 당신 회사의 최고의 보안 전문가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그 회사의 보안에 있어서는 정답입니다. 본인의 믿음에 그 의견을 믿고 그렇게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제로에서 시작되는 조직이 이제 커가면서 어느 시점, 어느 타이밍이 이제 좀 조직이 성장되는 그런 시점이나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타이밍을 언제쯤 잡을 수가 있는지가 그러니까 좀 약간 식별이 안 돼가지고 좀 드리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리더십 직군을 처음 맡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꼭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은 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안 조직이 생기는 타이밍은 대표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그래요. 대표님의 의지예요. 근데 대표님이 그 의지를 갖는 게 반드시 트리거가 있어요. 대표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딱 일어나서 출근하셔가지고 야 내일부터 보안팀 만들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분도 뭔가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언제냐? 우리 회사가 보안 사고가 난다. 첫 번째.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긴 한데 반대로 보면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전담 조직이 없어서 뭔가 체계화된 보안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 대비해서 보안 수준을 높이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보안 조직을 전담 조직을 꾸리고 보안 업무를 체계화해서 그래서 보안 수준을 올려야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표님을 설득을 하면 갑자기 혹 하셔가지고 그래 만들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과 같은 케이스가 제일 좋아요. 큰 회사들이 다 사고가 나요. 주르르. 그건 이제 대표님의 궁금하신 거. 특히 중견기업,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다른 큰 회사에서 사고 나고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면 딱 물어보세요. 우리 회사는 어떤 놈? 그때 뭐 중간 관리자이신 분들은 뭐 본인 혼나기 싫어가지고 우리 회사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솔직해야죠. 우리 회사 사고 안 난 게 아니라 난 거를 모르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이 바뀌었을 때
우리 회사가 일정 규모의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 법에서 네, 웬만하면 보안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권고 아닌 권고를 내리죠. 네, 그것도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리더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리더십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마음 먹은 게 있기는 한데, 링크드인에 리더십 관련해서 제가 글을 조금 계속 주기적으로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더가 너무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를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리더도 사람이고, 리더도 힘들고, 리더도 슬프고, 우울하고, 약점도 있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리더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리더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네. 본인이 리더가 됐다고, 본인이 슈퍼맨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거. 이거는 옛 성인의 말씀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뽑지 말고 뽑았으면 믿어라. 네. 네, 같이 일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뽑았으면 믿으십시오. 네. 믿지 못하겠으면 내보내십시오. 같이 일 못합니다. 그 두 가지만 일단 오늘은 말씀드리고요. 네. 관심 있으시면 팔로우 해주시면 가끔씩 어느 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올라가는 글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분. 네, 저도 발표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안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블루팀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한 3명 정도 뽑는다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팀원들을 뽑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잘하는 사람 3명을 뽑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게 뽑는 건지가 좀. 네. 블루팀을 뽑는다 하면 블루팀 업무를 아예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렇죠? 그래도 주도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네. 블루팀의 업무를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블루팀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팀에서 해야 하는, 우리 회사의 블루팀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 중에서 지금 있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업무들이 있겠죠. 일단은 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일단은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 문화에 적합한지에 대해서의 비중을 거의 50%까지 줬어요. 그래서 채용하기가 진짜 더 힘들었는데요. 우리 팀에 맞으면서 현재 팀원이 할 수 없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야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메꿔지고 팀의 조직력의 결속력에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뽑아서 사람 간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냥 팀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식적 행사는